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 제6회 2부 개수작 시작합니다. 오늘 뭐 마이크 왜 그러냐? 돌아버리는데 이거? 마이크 왜 돌았어? 마이크 잘 쪼여봐. 됐다. 됐어? 네. 야, 그나저나 아까 1부부터 네. 우리 어떤 칙칙한 웃음소리 말고 새까만 봄 같은 웃음소리가 돌렸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합니다. 좋아. 아유,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돌려 게스트가 오셨네요. 네. 우리 방송에서 딱 저 빼고 딱 두 분이 좋아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여자. 감자라니까. 소리가 없다. 제일 좋아하면서 왜 그럴까? 자, 먼저, 누가 오셨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저희 청취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다! 나 너무 이상하다. 다들 오늘 지금 입꼬리가 다 올라갔어. 늘 게스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소개. 네, 금호동 사는 20대 후반 여자고요. 20대 좋다. 네, 아직은 턱걸이로 20대고요. 20대 후반. 네. 29인 걸로. 금호동 20대. 네, 사무직 직장인이에요. 저는 이제 월급이 빠듯한데 이제 시집도 가야 되고 해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계속 지금 손실만 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그 카페 네. 아니 카페가 아니지 우리 사이트의 지금 회원이시죠? 네, 닉네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호동 팔랑기라고. 팔랑기. 네. 우리 그러면 팔량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아니 지금 그러면 나이가 20대 후반. 네.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2년 정도,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꽤 오래 하셨네. 그냥 뜨문뜨문 그냥 지금은 직장 생활하시고 예, 직장은 어디예요? 강남역? 강남 다니시는 분들이 많네. 목소리 여자 목소리 들어가니까 참 좋다. 하여튼 저희 팬이시라 그러니까. 예, 또 좋아요. 스튜디오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양 대표님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뵀는데 참 훈훈하시고. 근데 일부에 보니까 외로우시다고 요즘. 우리 다 외로워요. 다 외로워요. 닉네임을 양빠순으로 바꾸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직접 와서 이제 또 보고 그러니까 확실히 네. 좀 매력은 반감되죠. 그렇지 않나요? 깜짝 놀랐겠지? 아니 개수작 사진에 너무 꽃미남으로 나오셨잖아요. 샤방샤방한 이미지. 다른 사람들은 예. 그냥 대충 이렇게 컴퓨터로 몇 개 찍더니 예. 카메라로. 근데 자기는 굉장히 잘 찍은 사진 옮겨 아. 주셨더라고. 그 사진 솔직히 얘기하면 대건 형이 절 찍어줬고 나도 똑같은 자리에서 나 찍어줬단 말이야. 그렇게 배신을 너만 하나? 솔직히 잘 나오긴 잘 나왔어. 야,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를 2년 전부터 하셨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월급도 빠듯한데. 그죠. 야, 보통은 재테크나 이런 펀드로 보통 투자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지?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주식을 해서 굉장히 대박이 났다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해서 소문에 거기에 혹해가지고 소문에 산 거야? 소문에? 시작하게 됐죠. 어떻게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럼 항상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좀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주식은 좀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아니면? 노코멘트 해도 되나요? 처음에 그런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처음에는 수익이 좀 나니까 재미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제 내가 살 길은 이거구나 해서 투자를 했는데, 점점 이게, 손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먹었을 때가 있다면, 언제? 아니, 먹었어요? 많이까지도. 많이까지도 아니에요. 조금, 처음 시작했을 때 잠깐 올라가다가, 자, 버렸던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내가 한 몇 %까지 먹어봤다? 최대 한 15%? 15% 정도? 그럼 한 10억 투자하면 한 10억? 1억 5천 정도 버는 거 아니야? 100억 투자하면 한 15억 정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돈 많이 벌 줄 알았어요. 문제는 항상 100만 원을 투자해서 15만 원을 번다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15% 먹으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야, 내가 이걸 1억을 투자했으면은
얼마를 버는 거야? 막 1,500만 원이. 나는 좀 다르던데. 보통 이제 남자랑 좀 다르더라고. 네. 사회 초년생이잖아. 예전에 나도 회사 다닐 때 보면 여직원들 그렇지가 않아요. 100만 원 가지고 15만 원 벌잖아? 네. 그거 되게 좋아해. 왜? 그럼 용돈이 생기니까 또 다음 달에 15만 원 벌어줘. 근데 그게 엄청난 수익률이거든? 네. 남자랑은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보통 뭐 1억, 뭐 100만 원에서 15만 원, 15%면 15만 원인데 1000만 원 했으면은 150 번다. 이런 생각까지 잘 안 가더라고, 의외로. 근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 남자 많이 틀리지. 하는데. 아, 그러면 15% 수익이 예. 났을 때 그거를 예. 수익을 챙겼어요? 아니면은 그 수익. 고기 사 먹었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지금 봉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려고 했는데. 야, 그- 내가 감자 먹고 예. 나서 다 한다니까, 이제는. 아, 남자랑 여자랑 틀리구나. 예. 틀려.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이제. 그래도 한번 먹어본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성공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예. 뭐, 제 얘기는 딱히 이렇게 성공한 게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네. 실패하거나 제대로 물렸던 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사실은 뭐 먹은 얘기는 배 아파. 이런 얘기가 재밌다니까. 하긴 뭐 먹어도 그게 제대로 네. 먹겠어. 저는 상장 폐지 2번 당해봤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가슴 아픈데 실패담부터? 저 진짜 상장 페이지인데, 이거. 진짜 상패 당해봤어요? 네. 아, 그럼 얘기해주세요. 옛날에 대우차 판매? 이 종목 혹시 아시나요? 대우차 판매? 네. 005449. 이거 알고 있는 게 더 신기해. 아니. 신이야. 어떻게 다 외우지, 그걸. 네. 예, 대우차 판매. 르망. 르망? 맞죠? 아, 지금 르망 오면 나이 먹었다 그러겠다. 어쨌든 르망 이야기 들어보자. 아니, 이거는 잠깐만, 이거 꽤 된 종목인데, 이거는? 그거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상패당에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전체? 대략적으로? 일단은 50% 정도 들어갔고요. 가지고 있는 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조금 뭐 M&A를 한다 그러고 뭐 구조조정 뭐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네, 들고서 그렇지. 얘기 들었으니까. 반란기즘이잖아. 네, 그래서 들어가고 싶진 않았는데 자꾸 갈 거라고 지금 들어가면 이제 될 거라고 계속 그렇게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회생 절차를 뭐 채권단에서 살려준다 그랬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면서 들어가라고. 기억나요? 아, 이 씨백이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 제가 이게 2010년도 때 투자대회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은박지? 대한은박지가 아마 이때 시즌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총 수익률이 180%인가 200%인가 아무튼 넘어갔었을 때였어요. 주식으로. 이게 한번 땅 터져가지고 몰빵, 미수 다 찍었어요. 대우차 판매를. 아니야, 이 대우차 판매 말고. 그 은박지를. 은박지인가 뭔가. 야한 은박지. 네, 그거를 가지고 엄청 해서 이건 무조건 1등이다. 상위권 입상이다. 대한 은박지, 김밥 사는 그 은박지인가? 아니야. 이게 원래 테마주로 하나 엮여가지고 이게 또 이름이 또 바뀐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잡았는데 이때 한 200% 찍으니까 이거 무조건 1등이다. 굿샷.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는 그 돈 버는 것보다 저는 이제 거의 랭크 되고 이제 입상 자체가 중요한 입상 거니까. 자체에도 많이 이의를 두고 있었는데 야, 반란기님 이야기 듣고 싶어. 아니 들어봐요. 근데 이 대우차 판매가 그때 그 상장 폐지가 끝나고인가 아무튼 뭐였지? 그 회생 절차인가?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타이밍에 아무튼 이 대우차 판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 그 내가 거기서 다 팔고 넘어갔지 여기로. 일로. 네. 대회가 딱 3주 남아 있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거래 정지. 와. 그럼 너도 사연이 있네. 그러니까 이씨뱅이라고 그럼 결국에 그래서 이거는 상장 폐지를 경험을 한 거네. 네. 야, 근데 주식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 폐지 정도 경험했으면은 이 양반도 굉장히 사연 있는 양반이다. 근데 보통 쉽지 않은데. 와, 금호동 팔랑귀 소리 들을만 하네. 아니, 왜 주식을 잘 모르는데 해요? 아니 남들이 돈 번다고 하니까 저는 저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원래 나 처음에 그렇게 하잖아.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요. 아무나 따라가면. 큰일 나. 야, 지금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뭐 1회부터 계속 들으신 거예요? 네, 그죠. 뭐 예전에 뭐 말씀드렸듯이 양 대표님을 굉장히 이전 방송부터 좋아해가지고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 나온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한번 사진에서 아니, 내가 섭외를 할 때부터 네. 내가 알아봤어. 잠깐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주문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주문했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지. 앞으로 아니에요. 잠깐 얘기하는데 막.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제 네. 가지고 있는 혹시 종목은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그냥 물려 있는데 그대로 냅두고 한 2, 3개월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어떤 종목인지는 얘기하기 싫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종목 하나가 있긴 한데 예. 한 손실이 얼마나 가 있어요? 반의 반타작 났다고 보시면 될 것 어머. 같아요. 예. 그러면은 거의 뭐 한 10,000원짜리가 한 2,500원? 500대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제가. 참. 다른 얘기하면 안 되나요? 에이, 있어요. 그런 에이, 이야기 있어요. 해주고. 아니, 굉장히 오늘 같이 오셨을 때 나는 너무 미인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야. 왜냐면 듣는 사람들은 얼굴을 안 보잖아. 예, 아, 근데 저는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그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오히려 이제 그 팔랑귀 스타일이시라고 이제 네, 말씀을 좀 들어가지고. 귀가 좀 얇아서, 네. 오히려 이제 그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투자 스타일을 좀 테스트하는 심리 테스트가 하나가 그거 있더라고요. 중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한번 아마 우리 전문가분들이랑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지금 라이브로 테스트한다고? 네. 해본다고?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지금 여기 참여해서 이제 자기 진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오케이, 일단 수익이 나는 선택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수익이 발생되는 선택. 복권 1번 복권이 하나가 있고요. 2번 복권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1번 복권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100% 당첨 금액이 10억이고 네. 복권 2번은 25억이 당첨금을 가지고 있는 복권이에요. 무조건 1번 복권은 10억 수익. 그리고 2번 복권은 25억. 그런데 이거가 동전을 던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1번 복권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100% 무조건 내가 그냥 나 1번 복권 선택하면 내가 그냥 10억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2번 복권을 선택을 하면은 던져서 맞으면 25억을 받고 아니면 땡. 어렵다, 아니면 이거. 땡 0이고. 네. 뭘 선택하시겠어요? 야, 이게 아, 10억이니까 잠깐, 나 같으면 확률 1번인데. 이게 만약 10억이니까 그냥 소식껏 얘기해 주시면 돼요. 10억이니까 나 같으면 1번인데 일단 10억 받고 보는 게 맞는 건데 네.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랬을 경우엔 네. 나 같으면 던져서 2.5배를 더 받는 걸 선택할 것 같아. 2번. 근데 이제 10억이니까 10억이면 이게 1번이 빨리 2번이에요. 이렇게 가방지방해. 돈이다 10억이면 1번. 확실히 수익이 일단 나는 거. 설명하지 말고 설문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네. 좀 나도 이 두 가지 중에 만약 지금 이 10억, 15, 25억을 가지고 선택하려면 나도 1번. 1번.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다 듣고 나니까 되게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테스트를 빨리빨리 찍어야 돼. 예. 그러면 100% 수익이냐 아니면 50%의 확률로 베팅을 더 많이 벌 거냐? 저는 2번? 와, 이제 팔란 게 많네. 자, 이 하나로 끝이야? 이게 있고요. 어. 자, 지금 일단은 그 수익일 때 복권을 1번을 두 분 이제 적으셨고, 그리고 복권 2번은 이제 한 분이. 게스트가 뽑으셨고, 자, 이번 복권은요, 손실이 발생됐을 때의 복권이에요. 손실을 못 보니. 2번 문제. 네, 2번 문제. 네. 복권 1번은 무조건 마이너스 10억이 확정된 손실이에요. 1번을 뽑게 되면. 그리고 복권 2번은 마이너스 25억. 내가 동전을 던져서 빵원이 될래? 아니면은 25억이 내볼래? 그러니까 1번 복권을 선택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0억이 내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고 복권 2번 선택하면은 돈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오히려 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2번! 아, 2번! 자, 김집사 2번. 그럼. 네. 자, 봉팀장 1번. 1번이에요? 1번. 네. 네. 이제 좀 갈리네, 이제 여기서. 네. 네, 저 2번. 2번. 네. 야, 전 팔란 게 많네. 내내 스타일이 나옵니다, 나는. 이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수익일 때와 손실일 때 극명하게 사람들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1번 복권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됐을 때였잖아요. 많은 도박 심리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오리지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밖에 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를 테스트를 만든 거예요. 이걸 노벨 의학상 타신 분이 이 의학상을 타셨어? 확실해? 노벨상 타신 분. 노벨
내가 봤을 때 지금 한자 있어요, 이게.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 수익, 진단해줘, 진단. 네. 심리학상인가? 수익인 경우에는 보통 수익을 확정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익인 복권은 1번 복권은 내가 무조건 10억을 가져가는 거고 2번 복권은 사실 나는 잃는 게 없는 거예요. 잃는 그렇지. 게 없고 오히려 나는 2.5배에 대한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복권을 선택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확정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 보통 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1번 복권을 선택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손실이 발생되는 2번 복권 선택하시는 그렇지. 나. 도박을 하는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만약에 수익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1번 복권과 2번 복권이 있으면 난 사실 잃는 게 없잖아요. 근데 2번 복권을 했을 때 난 잃는 게 없는 대신에 내가 25억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가 5% 먹고 파는 사람과 나중에 이게 그 5%만 버티면은 이제 무덤덤해져서 이제 한 100%, 200%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수익에 안주하시는 분들. 조급하신 거죠. 이거를 조급하신 분들을 하셨던 분이 누구셨죠? 1번 선택한 사람? 봉 팀장님이 나 네. 두 개 다 1번. 1번이잖아. 1번. 네. 그러니까 봉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안정적이지만 깔끔한 건 하나 있어요. 손실. 손실도 1번이었잖아. 왜냐면요. 그럼 이건 중립이에요, 봉팀장님은. 이게 스테일이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손실이 발생됐을 때 내가 마이너스 10억이 확정이잖아요. 그럼 내가 손실 나는 걸 누가 좋아해요, 자기가. 그렇지. 바로 잘라야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도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익일 때는 무조건 확정적인 걸 좋아하지만. 네. 손실일 때는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우리가 수익일 때는 확정에 2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도박을 선택하시는 분 2명이 되신 거예요. 내가 실제로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네. 한 50만 원 잃잖아요. 네.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한 번 더 배팅을 해가지고 이걸 본전치기를 하든가 네. 아니면 100만 원 잃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때 내가 알았어. 아, 나는 너무 도박자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50을 잃고 있는데 거기서 50을 잃고 나와야 원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50을 더 걸어서 100을 만들어갖고 본전을 찾아오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100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주식 투자를 내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그래서 아마 안 해요. 대부분이 수익일 때는 1번을 선택하고 그렇죠. 손실이 나면 2번을 선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아니 근데 그 사람 심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2번을 두 번째 손실 날 때 왜 10억을 확정 지어버리냐 하면 네. 차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손실이 빨리 확정 지어야 거꾸로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10억 가까이 거 뭐. 떨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질문을 했냐면요. 수익일 때는 도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결론이 이거예요. 수익일 때는 도박도 안 하고 모험도 안 합니다. 그렇지. 문제는 손실일 때는 모험을 해.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들이 더 도박을 하게 되는 거고 더 위험한 길로 빠지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팔랑기님은 뭐 선택했었지? 수익일 때 2번. 진짜 특이한 저는 케이스. 둘 다 2번이요. 대충 살자네. 아니죠. 지금 그 팔랑기님 같은 경우에는 복권 2번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더 번다. 더 벌 수 있지만 내가 있는 건 없다. 하지만 손실일 때도 마찬가지로 읽기도 싫고 네. 읽기가 싫은 거지. 읽기가 싫은 읽기가 거지. 싫은 네.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읽기는 싫어하시는 네. 그런 이거 어디서 이런 거 갖고 온 거야? 씨. 노벨 의학상이 한 게 맞는데 보니까. 그러면 사실 2번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네. 주식 투자에 좀 안 맞겠다.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건데. 주식 투자는 어느 정도 벌 때는 욕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수익은 이렇게 좀 안전하게 대신 손실이 났을 땐 도박을 하는 스타일이 아마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양 대표님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개미들이 자꾸만 이렇게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익일 때는 좀 더 모험을 하시되 손실일 때는 모험을 하지 말자. 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어렵지 근데. 그러니까 야, 뭐 네. 이거 말이 이것도 쉽다. 씨. 말이 쉬워. 근데 말이 이게 쉬운 거라도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진짜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극명하게
노벨상을 받으신 분께서 노벨의학상? 이 학상 아니라니까. 노벨상 받으신 분이 개인적으로 진짜 돈을 벌 수는 없다. 근데 이러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참 정말 슬프지 않아요? 그쵸.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요, 맨 슬프죠. 돈을 벌 수 없다잖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나도 개인 투자였다가 엄청 손실 본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저처럼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저는 안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왜 안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날 안 거지. 나는 네. 굉장히 도박적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고 이게 중독이 심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최대한 나를 아니까 이걸 이제 하지 말자 그러고 딱 끊고 저는 간접 투자로 완전 넘어왔어요. 제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게 간접 투자 좋은 거 상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소개해 주시나요? 그럼요. 어디서 어디 한번 괜찮은 어떤 재무석에서 한번 키워보실랍니까? 그러면 이제 또 네.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사실 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네. 아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근데 예. 지금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뭐 양 대표 전화번호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전화번호? 예, 주식 네. 투자나 투자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혹시 있는지. 사실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한 3종목 정도 있거든요. 뭐 들고 이거 있어요? 물어봐도 되나요, 네, 여기서? 물어보세요. 종목 상담? 예. 아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SK 하이닉스랑요. SK 하이닉스랑 예. 그리고 한진칼? 그리고 CJ ENM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주변 말만 듣고 매매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주변 말이 나온 종목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 근데 이 세 개의 네. 종목을 보면은 요즘에 이슈가 되거나 그 좀 국민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지? 네. 하이닉스 같은 건 특히 더 그렇고. 그렇죠. 이거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인구에서 이 주식을 거래를 안 해본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의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뭐 SK 하이닉스, 한진칼, 네. CJ ENM 이런 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네. 가장 그래도 이 종목이 제일 끌린다 하는 종목이 저요? 있다면 SK 하이닉스인데요. 이거 되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참 정말. 근데 또 이 양반 네. 진짜 주식 진짜 모르는구나.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갈팡질팡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비싸 여쭤봤죠. 보이지. 많이 네. 올랐으니까. 음. 한진칼은 뭐예요, 한진칼은? 한진칼은 뭐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신규로 뭐 재상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잘 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한진칼이 네. 대한항공 아니야? 맞아요. 대한항공에서 이제 분할된 거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에 항공주들 보면요.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 이게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항공 그 여행 관련주들 있잖아요. 차라리 저는 오히려 보면은 여행 관련주들을 좀 더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의 영향이 네. IT 기업 IT 주가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려간다가 많이 결정 좌우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IT 그룹주를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 삼성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식 방송을 하고 있어, 왜? 아니 이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SK 하이닉스를 아예 안 보는 게 어떨까? CJNM은 그러니까 왜? 잠깐만, 네. CJNM은 왜요? 이거는요 요즘 뭐 TVN 이런데 뭐 사업이 잘 된다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얘기 듣고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아니다 보니까 관심 있는 기업이 업태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름 분산 이거를 투자? 지금 세 사람한테 들은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직장 세 사람, 동료 세 사람한테 몰라. 각각 다 들은 거야. 되게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예. 거지 지금 이게. 옛날에 이게 네 사람이었으면 종목 네 개였다. 혹시 근데 종목이 좀 바뀌었네. 예전에 005-440으로 한번 상폐되고 나서. 그거 진짜 참 정말. 아 그래도 지금 뭐 관심을 갖는 종목들이 결국엔 네.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검토를 해보거나 네.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거나 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건 아니라도 네. 지금 말한 이런 기업들은 어차피 우리가 대충 하면 아는 기업이니까 차라리 낫네. 아 그래도 정말요? 야, 이 사람 조그만한 거 덧보잡겠고 갖고 와서 큰일 났는데. 진짜 사람들 네. 보면요. 진짜 듣보잡 종목 들고 와가지고 또 그 종목들을 다 이게 뭐 10% 막 20% 이게 물린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듣보잡 종목들을 다 몰빵 해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물려가지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셔서.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 주식 이걸 뭐 사라 말라가 아니라 종목을 가져왔는데 가져왔다는 표현이 관심이 있는데 네. 그래도 웬만하면 누가 뭐 갖고 있으면 알만한 기업이니까 그럼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저? 괜찮은 건 없죠. 아, 그래요? 괜찮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네. 다른,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주식보다는. 네. 그래서 좀-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지. 네. 아, 저는 저는 아는 네. CJ 아, 유명한 거 들어가면 되나요, 그러면? 분명한 거 들어가면 되니. 근데 이게 그냥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을 이렇게 남들한테 막 듣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 이제 저는 종목을 딱 두 개라고 봐요. 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누지만 저는 잡주, 우량주예요. 잡주는 내가 어떤 종목을 물어보더라도 주식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못한다. 그럼 그 잡주. 내가 남들한테 야 국민 KB 금융이 뭐하는 회사야? 물어보면 은행하잖아. 한국타이어 뭐하는 회사야? 타이어 파는 회사. 이렇게 딱딱 튀어나오는 종목은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에는 귀동냥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가 내가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아,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다. 야, 그 우량 대우가 망했어 옛날에. 그 시골 그 우량 대우가 그 망했던 회사야. 사실은 뭐 어떤 종목도 다 잡주가 될 수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난 이렇게 봐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딱 수익도 사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딱 이렇게 주식 투자했거든요. 네. 옆방에 있는 매니저가 주식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따라 시작했다가 대부분 그리 하잖아. 금호산업으로 고등화되고 3분의 1 토막. 그리고 또 뭐 종목도 하나 뭐 있었어. 그걸로 갈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했던 돈이 점점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 네. 막 그런 거 가지고도 네. 했었다가 그것까지 싹 다 말아먹고 저는 이제 과감하게 주식 투자 안 한 스타일인데 제가 딱 보니까 한 2번 정도 더 말아먹으면 이제 그만할 것 같아. 사실은 네.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는 것도 저는 오늘 좀 조심스럽고 진짜 제가 농담처럼 오늘 호구 한 명 모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전문가들 호구가 입장에서 진짜 아니라 호구 아니에요. 네. 가장 보편적인, 아, 가장 일반적인. 응. 근데 눈썹 어디서 했어요? 무섭다. 또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나 네. 뭐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딱 있다면 마지막으로. 네. 뭐 주식 격언에서 보면은요, 뭐 바닥에서 사지는 못해도 무릎 정도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배우셨네. 나는 그게 또 말이 또 쉬워. 나는 그 무릎이 어딘지 못 내가 찾다가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무릎 찾다가.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사는데 계속 빠지기만 하고 불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려고 하면 계속 올라가고 팔려고 하면 떨어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를 보면은 이제 꼭 남들이 이제 싸게 사는 주식을 제가 비싸게 사는 호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분할 매수, 물타기 뭐 이런 거 이제 잘할 수 있는 뭐 타이밍이라든지 뭐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예전에 이런 날 좀- 보는 것 같다. 형. 근데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밥이나 먹자. 똑같지 않겠어? 아니, 뭐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법을 알면 내가 저기 중고차 싸게 사는 법을 아는데 내가 뭐 바닥 알 수 있겠어? 바닥 몰라. 지나야 바닥이지. 네. 무릎 못 찾는다고? 나 그거 찾다가 여기까지 헤매고 있잖아. 아직까지 어딘지 못 찾았어 나. 무릎 찾기는 쉬운데 구부리면 되지. 에이, 참 정말. 어쨌거나 지금 네.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사실이 그래요. 네.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은 네. 없어요. 좋은 주식도 없고 싼 것도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싸다고 생각할 때 파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은 싸다고 팔지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러네요. 그 사람은 비싸기 때문에 파는 거지. 그래 체결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좋은 주식은 어때? 오케이. 솔직히 좋은 주식이 없고 네. 돈을 벌어주는 주식은 있어요. 아, 좋은 주식이 돈을 어딨어? 벌. 뭐 좋아. 그래서 뭐 횡령하면 그게 네. 아니라 주가 올라가는 게 좋은 주식이잖아.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아까 이 투자가들이 아까 들어보면 네. 물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고 이런 거는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싸게 샀는데 내려갔을 때 네. 솔직히 말해서 워터 바이 물타기. 와, 오늘 별의별 거 다 나왔어. 근데요, 원래 보통 주식 투자라는 게 스포츠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리듬과 흐름을 잘 타는 쪽이
승자가 된다. 그래서 보통 이게 농구랑 배구 쪽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 상대편이 뭐 리듬을 깨거나 혹은 김을 빼거나 혹은 그렇지. 이런 타이밍에 딱 작전 타임을 딱 때리는 것처럼 보통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투수랑 그 타자 이런 거 딱 치려고 할 때 이제 막 걔네 쪽에 너무 그렇지. 그 응. 분위기가 너무 길게 가고 있으면 작전 타임 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망이 만약에 불투명하거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힘이 들어가지고 쉬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도 좀 작전 타임을 좀 주는 그런 점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렇게 네. 느끼죠. 내가 하면은 내 집이고 네. 남이 하면은 물타기는 저는 나름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지. 좀 그래. 내가 하면 내 집이야. 네. 근데 이제 우리 제 3자가 보면은 너 내 집 아냐? 뭐 물타기라 그래.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거기는 그게 있어요. 사실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나는 항상 주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내보고 왜 두 사냐 그러면 나 매집 한다고 그래. 야, 물타기잖아. 아니야, 나는 매집이야.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음, 내가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물타기와 매집은 털려요. 아, 예. 접근할 때부터 털려. 자, 물타기를 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주식에 대해서 아닌 걸 아는 사람이에요. 걸렸구나. 그래서, 예.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물타기를 네. 하는 거고 똑같이 사는데 쉽게 말해서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까지 네. 왔어. 자, 500만 원을 처음에 500만 원을 샀는데 다시 8,000원에 왔어. 자, 여기서 내가 500만 원을 더 사. 근데 자기가 사면서 생각할 때 이거 물타기야. 물타기에서 단가 낮춰야겠다. 그렇게 사면 그건 네. 물타기야. 아, 근데 나는 이게 내 집이야.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했다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자꾸 손실이 그 나는 대부분이 거구나. 그리 못하지. 예.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에 할 때 보면 네. 사람들이 참 이 뭐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를 놓친단 말이야. 물타기로 들어갔어도 내가 처음에 애초에 내가 10%씩 끌어서 들어간다고 계획을 짰으면 그렇지. 그게 빈 거야. 처음부터 내가 아예 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팔랑기님이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만약 여윳돈이 생긴다 칩시다. 예. 했는데 한 종목을 가지고 1,000만 원을 살 거야. 네. 물론 계획대로는 가지는 않는데 네.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그거는 물타기가 아니고 매집이고 아, 또 하나가 네. 손실은 대한 정해 놓을 거 아니야. 그죠. 손실. 나는 뭐 50%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수할 수 이 있다. 정도까지 뭐. 감수할 아,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감수한 데 내에서 네. 베팅만 조율을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전체 손실 한들 만약에 나는 15%가 네. 무조건 손절이야. 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 그 처음 샀을 때하고 수익률을 30%까지도 맞출 수가 있잖아. 베팅을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아, 이게 어렵나? 하지 마요. 하지 마. 아니, 도대체, 뭐, 제이양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 팔랑기님께서는 도대체 주식이 뭐길래 그렇게 주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뭐예요? 본인에게 주식이란? 뭐 이런 질문 해야 되나? 본인에게 주식이란? 야, 그 말은 어렵다. 나도 어렵다. 봉팀장님에게 주식이란? 희망? 손발이 오그라든다. 네. 희망이에요? 왜? 야, 나는 왜 희망이야? 희망 그게 고문 아니라- 아니고요? 고문? 주식을 보고 있잖아. 내가 그래, 희망 고문. 아니야. 희망 고문 고문인 것 같다. 같은데? 아니 진짠데 내가 한 주식 본 지가 얼추 이제 한 6년 정도 된 것 같거든. 네. 근데 장이 열리는 동안에 HTS를 보고 있잖아. 하나도 안 졸립고 하나도 안 그래. 졸립지가 않아. 그걸 보고 있으면 삼라만상 인생 분위기 다 보여. 알았어, 이제 그만 듣고 싶고요. 팔랑기님에게는 네. 희망 고문 같다. 희망. 희망을 아니, 희망이라고 하시길래 어. 제가 봤을 땐 희망 고문인 것 같은데 희망이라고 하셔가지고. 야, 희망. 나한테는 희망이고. 네. 팔랑기님한테 희망 고문이고. 네. 자, 어쨌든 뭐 오늘 또 와보셨는데, 저희한테 뭐 네. 좀, 어떻게 다가왔어요? 너무 살 떨리는 멘트인데? 팔랑개님한테 개수작이랑 어떤, 네. 개수작이라. 네. 어때요? 들어보니까? 저요? 도움이 돼요? 그죠. 왜냐면은 아까 뭐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저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스스로를 좀 알고 계시네. 아니 아는데 또 말씀해주시면 근데 우리 방송이 보면, 네. 솔직히 이제,
병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부에는 이제 시황이고 보통 그런 건 아마 이제 크게 매일 하시는 분이 아니면 도움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매해 주제별로 네. 그래도 보통 방송에서 안 다루는 걸 다루니까 네. 아마 나 차후에 그렇죠. 이게 사소한 걸 놓쳐서 사실은 큰 실수를 하는 법이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준다는 의미가. 사실 이제 우리 방송에서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거든. 뭐 시황, 뭐 아니면 뭐 종목 배틀 다 버려도 돼. 그리고 어차피 지나가는 거잖아. 네. 그죠? 뭐가 제일 재밌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세 분이 잡담하시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주식 교육 방송인데. 이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잡담 속에 이런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스토리 형식으로 이제 어떻게 잘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우리 모여봤자 우리 얘기하는 게 다 주식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팔랑이님처럼 정말 이제 주식을 조금 했다가 지금 실제는 안 하지만은 주식 방송인데도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게 재미있어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네, 이제 재밌어요. 좀 어떤 분들은 정말 주식을 매일 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너무 주식에 대해서 까불면서 재밌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은 그런 방송이 하죠. 나같이 했던 사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개수작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계속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대표님 번호 일단. 그건 안 돼요. 네. 지금 계속 양 대표만 찾아가고. 진짜요? 네, 그러면은 봉 팀장님 눈썹 하신데도 조금 알려. 야,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좀 길어졌어. 나는 김대권 매니저라고 하지. 한 회사에서 13년간 실력을 갈고 닦은 자산관리 분야의 진정한 실력자. 결코 손실이 없는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0.1% 자산관리사. 무엇이든 물어봐. 명쾌한 답을 줄 테니. 형,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네이버에 물어보자. 개수작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은 닉네임 데이트레이더님께서 단타님. 네, 5월 12일 날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 정도가 되었군요. 주식에 관심을 갖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하려다 보니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주식의 고수인 아는 형님을 찾아가 주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아는 형님. 거기 아시는 부장님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차트를 보는 법이나 이분은 좀 그래도 뭘 아시는 분이네. 차트를 보는 법이나 거래량, 호가창 재무제표가 나왔다. 재무제표 보는 방법 등 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시더군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저 혼자 공부하며 투자하려고 했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려운 걸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님에게 잘 배우고 나니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봐도 쉽게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되니 주식 투자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봉 팀장님 같은 분 한번 해보시면. 네? 재밌으면 돼. 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실력을 시험해 볼 겸 모의 투자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할 수 있지.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나는 모의 투자가 저도 좀 모의 재미가 투자 없던데. 해봤는데. 해봤어요? 네. 자, 그동안 배운 나름의 지식을 바탕으로 차트와 거래량 등을 예의주시하며 제가 정해놓은 원칙의 구간이 되었을 때, 나름의 원칙이 있는 거죠. 원칙의 구간이 되었을 때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종목마다 하루에 대략 1, 2%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양호하네. 괜찮네? 이 사람 어차피 아까 데이 트레이드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1% 먹고 2% 먹고 이게 튀는 거 하는 거예요. 단타. 물론 가끔 손절할 때도 있지만 1, 2%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 2% 수익을 내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 돈으로 투자를 해도 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건 반대인데.
자, 잠깐만, 좀 봅시다. 어쨌거나.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아서 계속 수익이 나는 건지, 아니면 모의 투자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 수익이 나는 건지, 만약 실전 투자로 들어간다면 계속 이렇게 투자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 제가 하는 방식대로 계속 수익이 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손해볼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것. 야, 이거 뭔가 전략이 있긴 있나 봐. 비법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비법을 터득하셨구나. 내 돈이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수익은 나고 있는데 이제 내 돈 가지고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뭘 한다고 안 될 것 같아요. 야, 들어보자. 어떨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이게 저도 모의 투자할 때는 수익 잘 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의 투자라서 수익이 잘 나시는 것 같고 직접 모의 투자도 해봤어요? 잠깐 이제 배울 때 해봤는데 야. 저도 그때는 수익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데이트레이드의 본질적인 질문 왜 실전으로 가면 수익이 안 날까? 아니 근데 물론 이 사람은 실전으로 가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 근데 보통 이제 안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까 양 대표님 바로 그냥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유가 저는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데이트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피곤한 그리고 잘못된 투자 스타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일종의 단타 매매 같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뭐 다음날 뭐 해외 증시의 영향이 딱 크게 터졌을 때 그냥 바로 손절해버리고 그냥 끝나고 그냥 하루를 접으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거를 싫어하냐면은 그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번마가 빠를까 2번마가 빠를까 말 경주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급 좋은 놈 먼저 골라서 찍고 먼저 나오는 것도 요령이죠. 근데 요령이지만 결국에는 경마하는 거와 거의 뭐가 틀린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차라리 이런 좀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차라리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고 사실 깨져야 되는데 이분 대단해. 일단 보통 이게 1, 2% 정도 이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깨질 때는 원래 한 2, 3% 이상 더 깨지는 게 또 손절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근데 게 이 사람은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공부도 했고 자 혼자 독학을 하다가 주식 고수를 찾아갔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전업투자가야. 그렇죠. 아, 그렇구나. 전업투자가는 난 40분 이해해. 전업투자가들은 한 달 매달 벌어야 되는 그 생활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 그래서 월세. 보통 이제 투자가 패턴이 이렇게 단타로밖에 좀 갈 수는 없지. 딱 들어보면 그러잖아. 나의 예리한 또 판을 보면 차트 보는 법을 배웠다 그랬고 그렇죠. 호가창 보는 법을 딱 배웠다는 순간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건 DT야, 데이트레이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투자 패턴이랑 다르니까 이해를 하자고. 네. 하는데 모의 투자를 했던데 모의 투자는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 아까 던졌댔지. 아니 이렇게 잘 보는데 왜 실전으로 가면 안 될까?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겠지. 그렇죠. 그렇죠. 아주 금방지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오랫동안 주식을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하다가 고수를 만나서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맨날 이제 조건에 맞게 그렇지. 세팅해서 종목을 매매하고 모의 투자를 해보니까 맨날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럼 거꾸로 생각할 때 매일 장만 열지면 벌 것 같잖아. 지금 그 트라우마에 좀 그러니까 그 판단에 좀 빠져 있는 거야. 조심해야죠. 나름의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바탕으로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봐도. 이 사람이 오랫동안 좀 공부도 했고 또 고수분 통해서 뭔가 전략을 전수받은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자기 돈으로 하고 싶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해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한번 자기 돈으로 한번 해봐라. 쉽나 해봐라. 왜냐면 내 돈으로 해봐야 이게 내 돈으로 할 때와 남의 돈 안 보이는 돈 공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돈을 가지고 할 때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이게 현금 만지면서 싸움을 배팅하면 포카판에서요? 근데 현금 만지면서 얘기하면 이게 어렵다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그 비법에 대해서 확신이 없네. 자기 스스로. 현재까지. 어디 행간에서 그걸 때 나의 또 독사 같은 눈빛으로 캐치했냐면, 네. 자, 실전 투자를 들어가면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 드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못들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실전 가면 정말 계속 수익이 날까를 자기가 자기한테 먼저 질문을 던졌고,
여기서 자신감 겨려.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블루 포인트 들어갑니다. 블루 포인트 들어갔고,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제가 하는 방식대로 계속 한다면 수익이 나는데, 수익이 나고 손실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자기 금방 떨었습니다. 마이너스 10점. 세 번째,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네요. 여기서 상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기법을 배웠어. 그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차트 그렇죠. 기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신 분이잖아. 닉네임이 데이트레이드고 고수 찾아간 거 보니까 어쨌든 앞으로 주식을 좀 해서 좀 전업적으로 가려는 것 같아, 기분에. 그럼 우리가 또 무조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주식 교육을 많이 다녔잖아요. 저는 이 분 자체도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개를 나누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객분들한테 그 상담을 할 때 본인은 초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급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고급 수준이라고 고수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보통 난 중간 정도 좀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이런 거는 내가 10번을 매매를 했을 때 5번을 이긴다. 5번 정도 승률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게 똑같거든요. 주식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거 5대5예요. 그렇지. 이 이하는 그냥 다 초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 50% 확률보다 더 많은 승률. 10번 중에 4게임을 떴다고 하면은 한 6번, 7번은 이기는 분들. 고수는 정말로 한두 번 틀리는 정도. 그게 고수예요. 그러면은 이분도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 내가 10번 매매를 10번의 매매를 한다면은 내가 몇 번 정도를 지느냐. 그러고 나서 그 정말 이기는 숫자가 8번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데이트레이더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싶으네요. 이분들 실제적으로 보면 약간 수익률이 1, 2%라 그랬잖아. 1, 2%면 좀 수익률이 좀 낮은 것 같아. 아무리 데이트레이더라도. 그러니까 스캘퍼가 되든 데이트레이더는. 근데 보통 1, 2%면 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보통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샀다 파는데 10분, 20분 내짜리, 아니면 아침 동시효과에. 그런데 그런 게 시장이 옛날보다 많이 죽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모의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한 3% 조금 이상 정도로 수익이 나면, 오히려 어느 정도? 그럼 베팅할 종목도 또 한정될 거 아니야. 그렇죠.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초중고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저도 예전에 강의장 많이 돌아다니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 고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 주식의 진짜 고수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왔을 때 딱 한 번 베팅으로 100%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막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겸손히 다른 곳에 많이 물어보고 하는 게 저는 좋은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반란개념이 우리 데이트레이더님한테 자, 조언을 해드린다. 뭘 한다고. 야, 그래도 이제 같이 또 제 3자의 눈으로 한번 들어보면. 일단은 그래도 실전 제가 더 선배잖아요. 그런가? 그러지?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제표? 그런 거 되게 보기 어렵다고 저는 들었는데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서 저처럼 지인분 말만 안 듣고 이제 본인이 분석하신 걸로 진행하시면은 아마 수익이 조금 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해서 잃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마지막에. 대박인데? 자, 개수작 종목 배틀. 자, 빨리빨리 가봅시다. 지난주에 또 이겼습니다. 행운의 남신 김립사. 점점 잘 맞추고 있어요. 삼성전자 찍을 걸. 야, 진짜 삼성전자 찍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어요. 몇 프로나 올랐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거의 한 7, 8%? 와, 많이 올랐네. 뭐 하루에 3%씩 막 뛰니까. 너무 이거 우리 종목 배틀이고 가변 종목을 가져와서 그런지 조금 가다 움직이고. 오늘 삼성전자 가져오셨어요? 오늘 자, 이번 주 저의 종목 배틀 종목은 휴비츠입니다. 휴비츠? 휴비츠 아세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 보면. 네, 듣기는 많이 듣죠, 제가. 자, 휴비츠 065510. 내가 맨날 습관으로 코드 이야기 드립니다. 065510. 낙폭 가대주야. 야, 진짜 많이 빠졌는데요? 그냥 좀 실컷 빠진 주식인데 이 회사는 안경점용 진단기기.
네. 자동 금환기. 안과 얘기하는 거예요. 눈 안과. 안과라고 그러시는 줄 알고. 자, 자동 금환기. 뭔가 모르시나요? 안경점 가면 그 시력 그 측정하는 거 있죠? 네. 그 자동 금환기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잘 가다가 작년에 뻘짓을 했는지 실적이 박살이 났어. 주가 박살!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실적이 미끄러지더니 올해 최근에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참 적자전환했어요. 이게 개잡주를 같이 왔느냐? 그렇진 않고. 근데 가만 보니까 뭐 결과는 이야기 휴비체가 어차피 요새 보면은 뭐 그래도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잘 가는데 워낙 이제 실적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큰 그림에서 보니까 내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2012년도에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벌 때 평균 주가가 13,200원이었거든. 근데 2013년도 9월 달까지만 해도 한 19,000원에 있다가 결과론적으로 3분기부터 실적이 꼬꾸라지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50억 정도 했어. 그래서 이제 주가가 12,000원대로 내려왔는데 그럼 계략 계산하면 올해는 아마 100억을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한 지금 3분기부터 조금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럼 대략 돼서 반타자 한 작년에 이제 50억 했으니까 올해 한 70억 정도 이상만 하면 그 중간 주가 수준이 한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나의 또 좋은 어떤 전망을 한번 해봤고 이게 보니까 외국인 지분이 좀 많습니다. 한 21% 정도 갖고 있는데 요새 조금 더 사는 것 같더라고. 바닥권에서 좀 사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요새 좀 장은 다음 주 장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장은 크게 안 움직인다. 역시나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것 같다.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극과 극을 움직인다. 즉, 잘난 놈은 잘난 대로 가고, 좀 빠질 땐 낙폭 가야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조금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내일 금요일 날 개발하겠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오늘 12,500원까지. 하여튼 종목 설명을 너무 많이 했어. 일단 제가 봤을 때요. 네, 길었어. 요 근래에 원체 못 맞추니까 자꾸 말이야 이게 관심 별로 없어져요. 어떻게 뭐 봉 팀장님은 휴비츠 네. 들어보자, 그럼 뭐. 저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오늘 좀 아쉬웠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 오늘. 오늘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네, 서원 인텍. 뭐야, IT잖아. 네. IT인데, 얘를 조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중장기적으로 얘는 차트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찍고 있어요. 도끼 찍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갤럭시 5가 잘 나간다. 서원인텍 그거네. 네. 방수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품주예요. 부품주. 최신 스마트폰 기능에 요즘에는 뭐 방수, 그리고 뭐 방열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포인트를 많이 잡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방수와 그리고 방열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결국은 부품주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 베트남 공장에서 얘네들이 캐파 확장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가동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나오고 또 여기에 방수, 방진, 방열 제품의 중심적인 포트폴리오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빠져 고점을 어느 정도 좀 가다가 주가 밀렸던 이유가 연기금들과 기관투자들을 좀 중심으로 좀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매도했던 연기금이 다시 들어왔어요. 사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늘 저가 대비로 다시 주가를 오늘 딱 위치도 짱 절묘했거든요. 그건 올랐을 걸 한 5%? 4%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치고 올라오는 결국에는 연기금들도 그 고점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렀다가 물량을 좀 가볍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진격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 서울인텍인데 관심 종목 708번. 이가 우량주에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종목은 차트를 보면 극과 극이요. 네. 서울인텍은 쫙 갔다가 좀 쉬었다가 오늘 2평 맞고 올라온 거고. 휴비처는 실제가 안 돼서 그냥 뒤졌다가 바닥에서 머리 들었는데.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휴비츠와 서원인텍. 이거 우리 뭐 내가- 서원인텍 뭐 더할 얘기 내가 있어요? 좀 아니 없어요. 그냥 요것만 이 내용이면 될 것 예상을 같아요. 해봤는데 이 두 종목 다 다음 주 주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5% 내대 전후할 것 같은데. 5%. 그러면은 또 짧은 승부가 또 기대가 아, 되니까. 아랑기님이 볼 때 두 종목 중에 네.
뭐 당연히 들어봐도 잘 모르겠지만. 아까 들어봤잖아. 하나는 네. 저 밑에서 머리 조금 더 내고, 네. 하나는 잘 갔다가, 약간 떨어졌다 지금. 한 2, 3주 예. 쉬었다가, 네. 올라오네. 그러니까 어떤- 서원 인텍. 네. 그리고 하나는 큐비츠. 스마트폰. 응. 스마트폰, 하나는 안경. 저는 스마트폰.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잘 많이 들어본 거. 아예 당연하죠. 뭐, 또 본인이 안 된 걸 보러 왔는데 그러면 그걸 물어봐요. 네. 당연히 이쪽으로 가지. 내가 오늘은 형님한테 가리다. 그러면 나랑, 봉 팀장님은 휴비츠. 우리 안경 썼잖아. 그때 응원의 메시지를. 아, 내가 그러네. 보내고. 둘 다 알겠었네 그래. 그리고 네. 여기 저희는 안경 안 두 분은 썼으니까. 서원 인텍으로. 네. 에이스 그러면은, 그러면은 머리 빠져버려라, 저거. 우리 보통 밥 내기 하잖아요, 그죠? 네. 다음번에 그럼 밥 사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요? 당연히 같이 사야지, 당연히. 아. 네. 콜. 콜? 콜. 저희가 이제 순위도 잘 안 떨어지고 계속 구독수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그 또 막 구독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막 별도 뭐 계속해서 뭐 5개 유지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방송을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아 오늘 방송한 날이네요라고 또 찾아도 와주시고 그렇죠. 결국 이제 남들이 다 기다려주는 방송이 된 만큼 저는 그 부분들이 많이 뿌듯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오늘도 그랬거든. 오늘도. 아까 내가 여의도에서 한 5시 정도 뭐 조금 기자님하고 좀 미팅이 있다가 잠깐, 뭐지, 어디 가봐야겠다고, 어디 가냐. 그래서, 개수작 하러요. 또 이름이 개수작이 뭐냐고. 이 끝과 거인 같아, 혹시 이름이? 뭐 개수작 뭐 저희가 사실 많은 준비를 아니, 하고 또 생각을 해봐. 네. 모르는 사람이 강남에 개수작 부리러 간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그럴 수 모르는 있죠. 거지. 하지만 우리가 부리는 뭐 개수작 하나가 개수작 부리는 게 아니지. 뭐 그냥 개수작 개수작 하러 간다고. 우리 개수작 하러 가는 거지. 그죠? 그 하나가 사실은 그냥 나오는 소리는 다 아니고 여기 다 나름 지금 뭐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바탕해서 나오는 말들인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웃고 떠들고 하지만 이 안에서 또 이거 뭐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 티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안에서 분명히 아마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갑니다. 뭐 포털 사이트에서 개수작 검색하시면 저희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홈페이지 주소 청취자들 중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수작 gsj.co.kr로 접속하시면 뭐 개수작에게 물어봐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작전 좀 의뢰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저희가 뭐 오늘 같은 개인 투에다가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이유를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방송에서 아까 개수작에서 물어봐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좀 하는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그 홈페이지 사이트 내에서 친절하게 내가 실시간으로 댓글 달잖아. 저도 그렇죠. 오늘 오면서 많이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작전을 해 또 사연들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방송에서 또 풀어드리고 무엇보다 방송 제작 풍경 또 중요한 포인트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소중한 자료들도 있으니까 오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사실 청취자를 한번 초청해서 왔는데 아무래도 방송에 여자 목소리가 항상 나오니까 분위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그래요. 앞으로 네. 잘 들으세요. 자, 마무리할까요? 개수작에 개수작을 위한 진정한 개수작! 개수작!